새벽 5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알람이 울리자 유식 씨는 서둘러 알람을 끄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설 연휴가 유독 길어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며 일을 마치고 온 데다가 오늘 처가댁에 가지고 갈 짐까지 싸느라 3시간 남짓밖에 못 잔 유식 씨였는데요. 이제 갓 돌을 지난 딸 지우리의 이유식, 분유, 기저귀, 갈아입힐 옷, 혹시 아플까봐 챙겨야 하는 비상약까지. 배낭 하나로는 모자라서 유식 씨는 결국 여행용 캐리어를 꺼냅니다. 그리고 아내 선미 씨의 잠옷과 외출복까지 챙겨 넣은 뒤 자신의 것은 일복으로 입을 편한 옷 한 벌을 넣었습니다. 새벽 6시. 유식 씨는 딸 지우리가 일어나면 먹일 분유를 타놓고 세수만 대충 한 뒤에 아내와 딸을 깨웁니다. 아내 선미 씨가 씻을 동안 서둘러 지우리의 옷을 입히고 분유를 먹이는데요. 그리고는 가는 동안 차에서 마실 커피와 주먹밥도 만들었습니다. 부지런히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출발하려고 시계를 보니 벌써 7시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기다리실 장인어른, 장모님을 생각하니 유식 씨는 마음이 조급합니다. 아내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지우리를 챙기며 꾸벅꾸벅 졸다 보니 처가댁에 도착했습니다. 휴게소에 한 번도 들르지 않고 왔는데도 아침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왔어요. 왔니? 우리 손녀 왔는가? 아주 일찍도 오셨네요. 현관을 들어서자 처형네 가족은 이미 도착해 있었는데요. 유식 씨는 자신이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생각하며 엉덩이 한번 붙여보지 못하고 바로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식 씨에게 말하듯이 일찍 또 오셨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장인어른은 먼 길을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며 아내 선미 씨에게는 어서 방에 들어가서 쉬라고 말했습니다. 명절이면 장인어른은 몸보신을 해야 한다며 매년 처형과 아내 선미 씨가 좋아하는 장어를 사다 놓습니다. 그렇게 사위 유식 씨는 장어를 자주 굽다 보니 노릇노릇하게 굽는 데는 선수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형님인 민수 씨와는 호흡이 꽤 잘 맞아서 유식 씨가 장어를 구울 동안에 형님은 상을 펴고 수저를 놓고 반찬을 냅니다. 식사하세요. 각자 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처가 식구들은 아침상이 다 차려졌다는 말이 끝나자 하나둘 거실로 나옵니다. 거실에는 차례 지낼 때만 꺼내는 큰 교자상 하나와 동그란 작은 밥상 하나가 펼쳐져 있습니다. 큰 상에는 장모님과 처형, 아내 선미 씨와 1살이 된 지율이, 중학생 조카 소윤이가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에는 장인어른, 형님 민수 씨와 유식 씨가 앉는데요. 그냥 큰 상 하나 더 붙여서 같이 앉으면 좋을 텐데 식사할 때면 남자들만 비좁은 작은 상에 옹기종기 둘러 앉는 것이 영 불편합니다. 유식 씨가 언젠가 한번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여러 가지 해두고선 여자들 상에는 온갖 음식을 다 올리고 남자들 상 위에는 상이 작아 그나마도 접시 하나에 반찬을 조금씩 나누어 담아놓고 먹습니다. 아내 선미 씨는 이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다 차려진 밥상에 둘러앉아 하하 웃으며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요. 김서방, 여기 장어 좀 더 가져와라. 지율이 물 좀 떠다 줘. 형님 민수 씨와 유식 씨는 쭈그려 앉아 밥을 먹다가도 여자들 상에 떨어진 반찬이나 물을 떠다 나르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표정입니다. 장인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잘 먹지도 않고 그저 자식들 챙기느라 바쁜데요. 그렇게 식사를 다 마치자 눈치를 챙긴 아내 선미 씨가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선미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인어른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할게. 너는 하지 말고 쉬어. 애들하고나 놀아줘라. 장인어른이 하신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형님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그럼 그럴래?
장인어른의 한마디에 아내 선미 씨는 바로 거실 소파로 가서 TV를 보고 주방 싱크대 앞에 서 있는 형님 민수 씨의 손에는 이미 고무장갑이 들려져 있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둘째 사위 유식 씨에게 장인어른의 지시가 떨어집니다. 예. 커피 좀 타고 과일 좀 내라. 장인어른과 장모님, 첫째 딸 진미 씨와 둘째 딸 선미 씨는 유식 씨가 내온 커피와 과일을 먹으며 손녀들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장모님은 온 가족이 모여 북적북적하니 오늘만큼 좋은 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민수 씨와 유식 씨가 정리를 마치고 과일을 먹으려고 앉았을 때에는 접시에 사과 한쪽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과일을 더 깎기는 귀찮은 유식 씨는 다시금 커피만 마시는데요. 커피를 한 모금 넘기기가 무섭게 장인어른은 커다란 잔치팬을 꺼내오며 말했습니다. 빨리 시작해야지. 김서방이 이거 사오고 나서는 금방 붙인다니까. 매년 설이나 추석만 되면 전 부치는 일로 장인어른 금봉 씨와 큰 사위인 민수 씨는 은근한 기싸움을 했습니다. 민수 씨는 매년 전만큼은 붙이지 말고 사서 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처갓댁에 오면 장인어른은 언제나 전을 부칠 재료만큼은 미리 준비를 해놓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김서방, 자네는 사서 먹는 전이 맛있던가? 집에서 전 조금도 안 부치면 식구들이 먹을 게 뭐 있겠나? 살림에 재능이 없는 큰 사위 민수 씨는 그럼에도 몇 년 동안 재래시장에서 전을 사오거나 홈쇼핑에서 전을 주문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수 씨가 준비한 전은 너무 맛이 없어서 젓가락이 가는 가족이 없거나 달걀물을 입혀 결국에는 다시 부쳐야 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장인어른이 미리 준비해둔 재료까지 전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더 많은 양의 전을 부쳐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싸움을 지켜보다 못해 둘째 사위인 김서방이 잔치팬을 들인 것이었는데요. 휴대용 버너와 가스레인지 위에서 작은 프라이팬으로 여기저기 나누어 전을 하루 종일 부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도 했고 어차피 부쳐야 할 전이라면 유석 씨는 빨리 해치우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그 뒤로는 큰 사위인 민수 씨도 명절 때 묵묵히 앉아 전을 뒤집었습니다. 해마다 올해는 진짜 재료를 조금만 준비했다는 믿기지 않는 장인어른의 레파토리를 들으며 올해도 고추전부터 시작해서 깻잎전, 꼬지전, 오징어전, 동그랑땡, 연근전에 팽이버섯전까지 7종의 전을 부쳐냈습니다. 장인어른 금봉 씨가 말했습니다. 막 부쳐서 뜨끈할 때 먹어야 맛있어. 박서방, 김서방, 먹으면서들 부쳐. 말로는 사위들에게 먹으라면서 장인어른은 갓 부쳐진 전을 종류별로 접시에 담아 장모님과 두 딸에게 가져다 주기 바빴습니다. 전이라도 안 부치면 뭘 먹냐던 장인어른은 기름 냄새가 싫은지 저는 입에도 대지 않았고 그것은 두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뜨거운 잔치팬 앞이 아닌 거실 소파 위에서 TV를 보며 낄낄거리는 두 딸과 장모님만이 수북하게 쌓인 전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유식 씨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빠 힘든지도 모르고 갓 부친 전을 맛있게만 먹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애써 추스리며 전을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낮 12시부터 시작된 전 부치는 일은 저녁 7시가 다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전을 다 부쳤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었는데요. 장인어른 금봉 씨는 나무를 묻히고 사위들은 전 부친 뒷설거지를 합니다. 그러고는 두 사위가 잠시 앉아 한숨 돌리려는데 장인어른이 두 딸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 배 안 고파? 저녁 차릴까? 그 말을 들은 사위들은 이내 질려버리지만 큰딸 진미 씨가 의견을 냅니다. 전을 먹어서 그런가 느끼하네. 아빠, 저녁은 그냥 간단히 김치찌개나 끓여 먹어요. 그렇게 처형의 말에 하얗게 질려버린 둘째 사위 유식 씨는
묵묵히 일어나 김치냉장고에서 묵은 김치를 꺼내요. 숭덩숭덩 썰어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교자상과 동그란 작은 상을 펴고 여자 따로 남자 따로 저녁 식사를 합니다. 하루 종일 두 사위가 애썼다. 너희들은 힘들지 몰라도 나는 이렇게 가족이 다 모이니 너무 좋구나. 다른 집들 보면은 우리 집은 음식하는 것도 아니야. 이 정도도 안 하면 뭘 먹는다니? 그렇게 아침부터 새끼를 차리고 설거지까지 다 마친 뒤에야 새벽 5시에 일어난 유식 씨의 하루가 마무리되었는데요. 그제서야 유식 씨는 돌쟁이 지우리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기름 냄새로 찌든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평소보다 늦게 잠을 자서 칭얼거리는 딸에게 분유를 먹이며 재웁니다. 큰 사위 민수 씨네는 집에 가서 자고 오겠다며 집으로 돌아가고 집이 멀어 집으로 갔다가 다시 올 수 없는 유식 씨네 가족은 처가댁의 작은 방에서 불편하지만 옹기종기 모여 잠을 청합니다. 아내 선미 씨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로 남편 유식 씨의 수고를 퉁치는데요. 유식 씨는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잠자리가 불편해 잠을 설쳤다가 겨우 잠든 유식 씨는 밖에서 우당탕탕 시끄러운 냄비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딸 지우리가 깰까봐 조심히 일어나 주방으로 나갔는데요. 주방에서는 장인어른 금봉 씨가 밥솥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더 잘하고 조용히 했는데 일어났니? 떡국 끓이기 전에 밥부터 안 쳐라. 유식 씨는 세수만 겨우 한 채 아침 차례상 차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잭이라도 아내가 좀 꺼내주면 좋을 텐데. 유식 씨가 살짝 열어놓고 나온 방문까지 닫아주는 장인어른을 보면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제기를 꺼내 닫고 있는데 큰 사위 민수 씨네가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위는 처갓집 차례상을 정성으로 차려내고 거의 다 차릴 때쯤 각자 방에서 자거나 쉬고 있던 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두 딸이 차례를 지내고 요리 담당인 둘째 사위 유식 씨는 설날 아침상을 차리기 위해 떡국을 끓이려던 참이었습니다. 김서방, 떡국에 만두는 넣지 마라. 우리 식구는 만두 넣은 거 싫어하잖아. 네, 아버님. 이번에 만두는 사지도 않았어요. 작년 설에 만두를 좋아하는 유식 씨가 떡국에 만두를 넣었다가 맛이 달라졌다고 맛없다고 다들 한 소리씩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떡국에 만두 몇 개 넣었다고 결혼해서 한 식구 된 지가 몇 년인데 니네 식구 우리 식구 따지는 장인어른이 유식 씨는 정말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설날 아침 식사까지 끝나고 커피와 과일까지 내고 설거지까지 다 마치고 나니 오전 11시였습니다. 큰 사위인 민수 씨네는 시댁이 멀어 먼저 출발한다고 말하고는 처가댁을 벗어났습니다. 유식 씨는 설거지를 하느라고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 아버지의 문자에도 답장을 하지 못했는데요. 자신도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딸 지우리를 챙겨 곧 출발해야겠다고 생각한 찰나 장인어른이 유식 씨를 불렀습니다. 김서방, 자네는 안 가지? 준수가 지율이 보고 싶다고 자기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만나겠나? 시댁엔 내일이나 가라. 장인어른의 말을 들은 사위 유식 씨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님, 저도 시댁에서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멀지도 않아서 수시로 만나면서 연휴 때 아들 좀 안 보면 어떻다고. 사돈도 참 유별나시다. 장인어른의 말에 유식 씨는 더 이상 표정을 숨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님, 저희 부모님이 유별나다고요? 아버님은 명절 때마다 언제 오냐고 일찍 내려오라고 한 달 전부터 연락해서 말씀하시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저도 자식인데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처남까지 보고 다음에 가라고요? 그 순간 장인어른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유식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니, 아버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진정하세요. 여보, 그만하라니 무슨 잠꼬대를 그렇게 크게 해요? 어서 나와서 점심 드세요.
어떻게 당신은 깨울 때까지 일어나지를 않아요? 눈을 떠보니 아내 선미 씨가 유식 씨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꿈이었다니? 어안이 벙벙한 유식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 유식 씨를 본 어머니 숙자 씨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종일 잠만 자니. 어서 밥만 먹고 들어가서 더 자거라. 거실에는 큰 교자상과 작은 밥상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형수님은 점심을 차리기에 분주하게 움직였고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우두커니 설특집 동치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조카는 휴대폰 게임을 하며 점심이 차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한 공간에 가족이 모여 있지만 서로 대화는 없었습니다. 유식 씨는 주방으로 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뭐 좀 도와줄까? 내가 수저라도 놓을게. 갑작스러운 남편 유식 씨의 말에 선미 씨는 놀란 눈으로 유식 씨를 쳐다봤는데요. 유식 씨에게 수저를 건네기도 전에 어머니 숙자 씨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네가 도울 게 뭐 있냐? 가서 TV나 봐라. 어머니에게 밀려난 유식 씨는 소파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서 한마디 말 없이 함께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잘될 라디오에서는 사연자님의 요청으로 뒤바뀐 명절 풍경을 그려보았습니다. 아마 저마다의 집마다 설 풍경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또한 설을 보내는 방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이 가족 간에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마다 모두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닌 이번 설만큼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행복한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인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이 명절을 보내는 모습은 어떤지 여러분의 지혜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함께하는 많은 분들에게 공감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설은 연휴가 참 긴데요. 이 긴 연휴 속에서도 부모님, 자식, 며느리, 사위 모두 나만을 위한 시간도 꼭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애청해 주시는 잘될 라디오 구독자 여러분. 2025년에도 유익한 콘텐츠로 자주 만나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